자, 몇 가지 그 진도 나가기 전에요. 몇 가지 좀 알려드려야 되는 내용들도 있고, 예, 좀 보도록 하겠는데. 자, 뭐냐면은요. 자, 우리가 관리 화면을 열려면은, 자, 아이콘 메뉴에서, 자, MySQL 관리를 누르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요, 이게 아마 지금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겪어보지 않으셨을 텐데 대부분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뭐냐면 우리가 로그인을 하죠. 로그인을 하게 되는데 로그인이 이래저래 뭐죠? 내렸다가 올렸다 이래저래 작업을 하면서 좀 꼬이는 경우, 꼬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걸 연출할 수는 없어요. 제가 연출할 수는 없고요. 꼬이는 경우가 있어서 로그인이 안 돼요.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시스템 전체 다 껐다가 재부팅하고 다시 하게 되면은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괜찮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또 수업하고 있는 도중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곤란하고. 뭐냐면은 브라우저를 지금 자동으로 저는 이클립스랜다. 자, 이게 뭐예요? 자, 익스죠, 익스. 익스플로어가 열려서 지금, 자, 뭐죠? 관리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다른 브라우저를 열어도 돼요. 자, 예를 들면은 이래도 된다는 거예요. 자, 위에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도 초기 상태로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지금 관리 화면을 열고 있는 거를 내렸다가, 즉 닫았다가 다시 한번 열어보시고, 자, 열어보면 상단에 주소가 있거든요. 맨 위에 웹 주소죠? 자, 웹 주소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복사를 해요. 자, 저는 이제 익스를 통해서 지금 관리 화면이 익스로 열려서 보고 있는데, 자, 다른 브라우저로 열어도 돼요. 자, 지금 뭐 크롬이라든지, 자, 크롬이거든요. 크롬을 제가 열어서 주소를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은, 예, 똑같이 또 관리 화면이 열려요. 자,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특별히 오류가 안 나는데 굳이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가끔 사용하다 보면은 로그인이 뭐 이런저런 뭐 이유로 깨집니다. 깨져서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자, 그럴 때는 다른 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서 로그인 시도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자, 주소를 제가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면은, 자, 이건 이제 저의 주소예요. 저의 주소고요. 아마 똑같을 거예요. 자, 뭐가 똑같을 거냐면은 http 127.0.0.1은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 myadmin도 똑같을 거고요. 다만 저는 포트 번호를 좀 바꿔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포트 번호 없이 출력이 될 거예요. 아마 대부분. 그리고 몇몇 분은 아마 포트 번호가 이렇게 보이는 분들도 있고, 저는 이제 설치가 잘 안 됐을 때 제가 포트 번호를 좀 바꿔서 이렇게 뭐죠? 실행이 잘 안 되는 분이 몇 분 계셨는데 포트 번호를 바꿔서 실행이 되게끔 만들었는데요. 그런 분들은 기본 포트 번호가 아니었기 때문에 포트 번호가 저처럼 이렇게 보일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보일 거예요. 오류 없이 제대로 설정이 돼서 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 보고 계신 화면처럼, 자, 127.0.0.1 뒤에 myadmin이라는 주소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자, 뭐냐면 127.0.0.1. 자, 원래 IP 관련해서 수업이 진행이 되면 참 좋기는 한데 우리는 그런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자, 뭐죠? 다른 사이트라고 그래야 되나? 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라면 IP 관련해서 수업을 들어보시는 것도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거예요. 뭐 네트워크 주소라든지 넷마스크라든지 이러한 개념들 있잖아요. 그리고 네임 서버라든지 웹 서버 이런 개념들에 관련해서 수업을 들어보면 참 좋을 겁니다. 자, 어쨌든 IP 관련해서도 IP도 A 클래스 있고 B 클래스 있고 C 클래스 있고 D 클래스 있고 또 내부 IP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있는 게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IT 할 거니까 IT라는 직업을 안 가지려면 몰라도 되겠죠. 근데 IT라는 직업을 가지려면은
어느 정도 개념 파악은 좀 하고는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127.0.0.1은 내부 IP예요. 내부 IP. 자, 지금 내부 IP에 대해서 하려는 게 아니고요. 자, 지금 오류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대처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화면이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 그럴 때는 첫 번째, 다른 브라우저를 통해서 주소는 똑같이 해서 열면은 열린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 주소를 127.0.0.1이 아니라 이렇게 바꿔보세요. 지금 이건 해봐도 돼요. 자, 이 부분을 로컬호스트. 자, 로컬호스트라고 써도 똑같이 열립니다. 로컬호스트라고 써도. 자, 로그인하고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로그인을 해서 루트라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이런저런 작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세션에 대한 오류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건 예기치 못할 시스템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연출할 수는 없어요. 자, 오류가 나서 로그인이 안 되는 분들은 이러한 대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로컬호스트라고 자, IP 주소 대신에 로컬호스트라는 자, 영문으로 바꾸어서 예. 자, 주소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요, 똑같이 열립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들 해보세요. 자, 열릴 거예요, 똑같이. 왜 안 열리냐? 아, 저는 이게 좀 다르죠. 자, 여러분들 혹시 뒤에 IP 주소가 없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열릴 것이고요. 자, IP 주소가 뒤에 딸려 있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IP 주소를 저는 이렇게 해서 이걸로 하면 열릴 겁니다. 자, 이 IP 주소 뒤에 포트 번호예요. 포트 번호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없는 분들은 없는 분 그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 모양 그대로 자 앞에 있는 것만 바꾸어서 로컬호스트라고 바꾸어도 똑같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냥 팁이죠. 팁. 오류가 났을 때는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7.0.0.1은요 내부 IP예요. 내부 IP. 자 내부 IP라는 얘기는 글자 그대로 내부에서 쓰는 IP예요. 외부 IP가 아니라 내부에서 자, 뭐죠? 내부에서도요, 뭔가 이렇게 접근을 할 때 IP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시스템들끼리. 자, 우리의 의지랑 상관없이 시스템끼리 뭔가 이렇게 통신을 할 때 IP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통신을 할 때. 그런 내부적인 것이다라는 의미로, 내부적인 것이다라는 의미로, 자, 127.0.0.1이 많이 쓰여요. 아, 의미로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고요. 내부 IP로. 자, 어쨌든 내부적인 통신에 좀 예, 이런 IP들이 쓰입니다. 자, 그리고 내부 IP에 대한 그 뭐죠? 자, 대신하는 그러한 용어로 로컬호스트라는 것이 쓰이고요. 자, 이것도 별칭이에요. 일종의 별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127.0.0.1에 대한 별칭으로 로컬호스트가 쓰이죠. 자, 어쨌든 자, IP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고 자, 어쨌든 우리 그 로그인 오류가 났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로그인 해주시고요. 자, 한 가지 더. 자, 우리 로그인을 할 때, 자, 이건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자, 루트와 그리고 APM 셋업. 자, 이렇게 로그인을 했죠. 자, 이거는 우리 MySQL을 설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예, 세팅되어서 설치될 때 세팅되어진 그런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예요. 자, 그러나 자, 이 제공된 아이디 패스워드 말고요. 자, 우리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예, 실제 현업에서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자, 이렇게 정해진 거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겠죠? 자, 우리 그 새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부여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자, 지금 한번 그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일단 관리 화면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저 홈으로 가세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지 말고 저 홈으로 들어가세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자, 아이디 패스워드, 일반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으로 가서 저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는 새 데이터베이스 만들기라는 걸 이용을 했죠. 자,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거기 용도에 맞게. 만약에 쇼핑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쇼핑몰 관련해서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 숍이라는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이름은 임의로 하는 거고. 자, 숍이라는 데이터베이스도 만들 수 있겠죠. 자, 뭐 한번 해보세요. 자, 숍. 자, 컬렉션 프레임워크로는 자, UTF-8. 이건 저장 인코딩을 얘기하는 건데 세계 표준이 UTF-8이에요. 자, 그래서 UTF-8로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데이터가 저장이 될 때 저장 인코딩을 얘기하는 거는 내부적인 거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UTF-8로 인코딩을 한다라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UTF-8 제너럴 CI 그리고 만들기. 자, 숍이라는 데이터베이스 만들었습니다. 아, 이건 데이터베이스 지난번에 한번 만들었는데 다시 한번 언급을 한 거고요. 자, 여기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 테스트해도 돼요. 뭐 데이터베이스는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다시 홈으로 나갈게요. 자,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사용자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자, 어디서 만드냐 하면은 자, 위에 탭 메뉴들 중에서 자, 사람 모양으로 돼 있는 그쵸? 아이콘이 사람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 메뉴를 눌러보세요. 사용 권한이라고 돼 있네.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우리가 루트를 사용을 했죠? 여기 사용자 루트라고 있네요. 그쵸? 사용자 루트라고 있네요. 자, 우리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새 사용자 추가라고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면은 자, 새 사용자 자, 다시 보실까요? 자, 홈에서 뭘 눌렀냐면은 사용자 권한 클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새 사용자 추가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새 사용자 추가. 지금은 사용자를, 즉 아이디를 새로 한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 설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 사용자명, 예, 사용자명에 이건 아이디예요. 자, 우리 아무거나 할게요. 자, 뭐라고 할까요? 자, 새 사용자 아이디를 자, 뭐 테스트라고 할까요? 테스트 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사용자를 테스트 1이라는 이름으로 일단 할게요. 자, 그리고 호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적지 않아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죠. 자, 암호. 자, 암호는 아무거나 설정하세요. 저는 1, 2, 3, 4, 5, 6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자, 암호는 자, 이렇게 암호화 처리가 돼요. 화면이. 자, 보이진 않아요. 자, 재입력 1, 2, 3, 4, 5, 6. 자, 이렇게 아이디와 사용자 접근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지금 설정을 한 거고요. 아이디를 사용자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요. 밑에 부분 보세요. 뭔가를 막 잔뜩 체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다 몰라도 돼요. 자, 몰라도 되고 다만 무슨 의미이구나 라는 정도 의미 파악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요. 자, 지금 이거는 일반 사용자 만드는 거예요. 일반 사용자. 일반 사용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MySQL 여러분들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이 날릴 수도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삭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PC 안에 여러분들 혼자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PC에 여러분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접근한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가, 예, 다른 사용자가 나한테 접근을 한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MySQL을 사용을 한다라고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접근을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접근할 수 있어서 내가 만든 애플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나도 사용을 하고 그 사람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이 데이터베이스 지울 수 있는 거 아시죠?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메뉴 가시면은 데이터베이스 체크를 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와서 예, 데이터베이스를 체크하고 삭제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테이블 다 날아갑니다. 그쵸? 주인도 아닌데. 예,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주인이고 그 사람은 그냥 게스트예요. 아, 게스트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그냥 서브 사용자, 일반 사용자. 그래서 그 사람은 이런 일 하면 안 돼요. 데이터베이스를 함부로 삭제하거나 이거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주인이니까. 나만이 삭제를 하거나 근데 그 사람이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내 PC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한 30개 만들었어요. 나의 허락 없이. 그런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되죠. 옆에 사람한테는 예, 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중요한 거고요. 당연히 데이터베이스든 테이블이든 공간을 차지해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우리가 테이블 만들죠. 그럼 물리적으로 실제로 공간을 차지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공간을 차지해요. 그러면은 그 뭐죠? 그러한 그 제한이 없으면은요. 그 데이터베이스만으로 하드를 꽉 채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함부로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접근을 해서 같이 사용하자라고 아무리 했다라고 하더라도. 자, 그래서 나를 제외한 일반 사용자들에게는요.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권한을 자,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 권한이에요. 사용 권한. 자, 다시 눌러볼게요. 사용 권한에 아까 좀 하다 말았죠? 새 사용자 추가에 자, 그래서 일반 사용자 추가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반 사용자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옆에 사람이 나한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 사용자. 자, 패스워드도 123456. 자, 밑에 있는 것들이 다 그것들이에요. 자, 밑에 보시면은 자, 이 사용자 계정으로, 즉 테스트라는 계정으로 누가 로그인을 했을 때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셀렉트라고 되어 있죠. 테이블 셀렉트를 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오케이. 인서트를 하게 테이블에 인서트를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오케이. 그리고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오케이. 그 테이블 삭제를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오케이. 이건 기본 사항이죠. 옆에 사람이 나한테 접근해서 아무거나 막 다룰 수 있게끔 하면은 안 되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이제 그 사람도 이제 테이블 생성이라든지 테이블 셀렉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인 것들은. 그래서 우리 셀렉트,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기본 사항이잖아요. 데이터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허가할 수 있게 체크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조라고 돼 있죠. 자, 옆에 사람이 나의 PC에 접근을 해서 그 뭐죠?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create 테이블. 그 다음에 우리 alter라는 명령을 어저께 배웠습니다. alter는 뭐였어요? 구조 변경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에요. SQL. 그래서 구조 변경할 수 있게 스스로 자기가 만든 테이블은 자기가 구조 변경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이런 거 체크를 해주고 또 인덱스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드롭 자기가 만든 테이블은 자기가 삭제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드롭 자, 허용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뷰라든지 어쩌고저쩌고 execute 어쩌고저쩌고 사실은 이 중에서 저도 모르는 것도 있기는 해요. 자, 그러나 이것들을 일일이 우리가 지금 학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옆에 보시면은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어드민 부분. 자, 여기 자, 그랜트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자, 여기 있는 것들 뭐 셧다운 되어 있네. 셧다운은 뭐예요? 자, 셧다운은 MySQL을 끌 수 있게 만드는 권한인데 그냥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데 MySQL을 꺼버리면 안 되죠. 이런 권한이 체크가 되면 되나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은 그래서 이러한 권한들이에요. 자, 그리고 자, 됐습니다.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권한들에 대해서 다 몰라도 돼요.
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의미는 우리가 이런 거구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얘기를 좀 한 거고 자 그리고요 지금 뭐 이래저래 논하면서 얘네들을 테스트할 수는 없는 거고 자 그게 지금 우린 중요한 건 아니고 의미로는 하여튼 그렇다라는 이 권한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용자가 접근을 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고 할 수 없게 하고 자 우리 잘 모르죠. 자 그래서 전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체크. 자 테스트하는 거니까요. 자 테스트 1으로도 접근을 해서 예, 웬만한 명령어들 다 사용할 수 있게 권한을 다 지금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실행 버튼 누를게요. 자 새 사용자가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됐고요. 자 사용 권한 이 메뉴를 다시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테스트 1이라고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가 호스트 부분인데요. 로컬 호스트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퍼센트 표시가 되어 있네요. 퍼센트 표시로 되어 있어도 상관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맞춰주는 게 좋죠. 자 그래서 혹시 똑같이 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면 이거 수정할 수 있어요. 사람 연필 모양이 있습니다. 권한 수정이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해보면은 자 아까 그 화면이 다시 표현이 되고 자 여기에서 아무 데서나를 체크를 해서 그랬구나. 자, 여기 이 부분을 로컬호스트라고 그냥 글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부분. 자,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자, 아무 데서 잠시만요. 로컬 부분이구나. 자 호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아무 데서나라고 되어 있는데 로컬호스트라고 할게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실행. 자 혹시 지금 잘 안되신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생겨났네. 자 이거 지우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체크를 하고 삭제할 수도 있어요. 자 선택한 사용자를 삭제 실행. 자 삭제가 됐고 다시 새 사용자 추가로 테스트 1을 다시 추가할게요. 자 우리 일반 사용자를 지금 사용자 하나를 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호스트는 로컬. 자 암호는 123456. 자 그리고 밑에는 접근 권한인데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자 권한에 대한 의미를 아까 잠시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테스트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 모두 체크를 해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그냥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 자 새 사용자가 추가가 됐고요. 자 메뉴를 탭 메뉴를 다시 한번 누르면은 자 사용자가 보일 거고 테스트 추가가 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자 우리 루트 APM 셋업으로 로그인을 했었는데요. 이제 다른 식으로 우리가 지금 만든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로그인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으로 다시 가서 로그아웃을 해야 되겠죠. 로그아웃이 홈에 있습니다. 홈에 로그아웃이 있어요. 자 우리가 루트 APM 셋업이었는데 자 방금 테스트 1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암호는 123456이고 자 이제 접근 로그인 가능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사용자도 만들어서요 접근할 수가 있어요. 접근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콘솔에서도 CMD 화면에서도 접근이 가능해요. 자 CMD 화면을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자 CMD 화면 자 우리 초기에 자 1강 처음 할 때 CMD 화면으로 MySQL 접근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자 지금 새로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MySQL -u 루트가 아니죠. 이제 아까 테스트 1이었어요. 테스트 1 -p 패스워드가 123456이었어요. 아까 저는 123456 자 그리고 맨 뒤에는 데이터베이스 이름
자,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뭐로 할까요? 애플. 자, 애플 그냥 사용하도록 할게요. 사용자만 바꾸는 거지 데이터베이스까지도 바뀌는 거는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이 사용자가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애플 됐습니다. 엔터. 자, 테스트 1이라는 사용자 계정으로 애플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접근을 한 거고요. 자, 애플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우리가 어저께 학습을 했던 테이블이 두 개가 있어요. 아까도 학습을 했고 쇼 테이블즈 해보세요. 쇼 테이블즈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방금 자, 이전 시간에 학습을 했던 그 테이블도 거기 보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됐나요? 자, 되셨죠? 자,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자, 우리가 테이블도 만들고 테이블에 인서트도 하고 셀렉트도 하고 이런저런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자,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거는 우리가 자, 몇 번 안 해봤죠? 자,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조금 아까도 테스트했던 것처럼 새 데이터베이스 만들기라는 여기 나와 있는 기능을 우리가 이용을 했어요. 하지만 SQL도 알아야 돼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이러한 CMD 환경에서도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그런 명령은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쉬워요. 자, 뭐냐면은 자, 테이블 만들 때는 create table을 사용을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는 create database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거는 외우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래도 근데 그냥 쉬운 내용이라 자, 뭐냐면은 자,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create 데이터베이스 하고 뒤에 데이터베이스 이름 애플은 있죠. 애플2. 자, create 데이터베이스 애플2 여러분들도 한번 CMD 접근을 해서 이렇게 한번 명령을 사용해 보세요. create 데이터베이스 애플2 엔터 치게 되면은요. 애플2 데이터베이스가 생깁니다. 애플2 자, 그리고 여기도 생겨요. 왜 안 생기냐? 생겼네. 세로 고침하시게 되면은 자, 여기 CMD 환경과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관리 화면은 같은 거예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살짝 시간차가 1, 2초 정도는 발생할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자,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create 데이터베이스 애플2를 했더니 자, 우리 여기 관리 화면에서도 세로 고침 해보세요. 세로 고침 한 2번 해보면은 자, 시간차는 한 1, 2초 발생할 수가 있는데 생겨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create 데이터베이스 애플2 자, 이렇게 우리 사용자 계정이죠. 사용자 계정 만드는 거 지금 봤어요. 사용자 계정 만드는 걸 봤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했던 건 사용자 권한이라는 자, 우리 관리 화면의 기능을 좀 이용을 해서 자,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았고요.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것도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자, 새로운 계정으로 해서 로그인을 할 경우에
자, CMD 환경으로 로그인을 하는 경우죠. MySQL -u 아까 이렇게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계정 이름 그리고 -p 새로운 패스워드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사용하려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이름. 자, CMD 환경에서는 이렇게 아까 접근을 했었어요. 계정을 만든 다음에 자, 그리고 127.0.0.1은 내부 IP예요. 내부 IP. 자, 그리고 로컬호스트는 내부 IP가 아니라 이건 IP가 아니죠. 별칭이에요. 별칭. 자, 사실은 HTTP 바로 뒤에는요. 이 도메인 들어가는 자리예요. 도메인. 도메인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우리는 스스로 도메인이 없죠. 당연히 없잖아요. 자, 없기 때문에 로컬호스트가 도메인에 대한 대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로컬호스트라는 이 존재는요. 도메인에 대한 대행이에요. 자, 그리고 HTTP 뒤에는요, IP 주소가 올 수도 있고, 도메인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여기까지 얘기하죠.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 내용, 자,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사용자 계정 만드는 거를 잠시 봤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것도 잠시 조금 약간 세밀하게 좀 봤고요. 좀 더 진행을 해서 봤고, 자, 사용자 계정 접근을 할 때, 자, 그 다음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 2강은 다 했습니다. 2강은 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강 해야 될 차례인데, 자, 내용은, 자, 3강은 다음 타임에 해야 되겠네요. 지금 한 5분, 자, 좀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는데요. 3강. 자, 3강은 좀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자, 3강도 관련된 테이블이 있어요. 관련된 테이블이 있는데, 자, 우리 데이터 저장이죠. 데이터 저장하는 방식을 인서트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인서트 사용하지 않고요. 일괄 처리할 겁니다. 일괄 처리. 자, 우리가 데이터를 주입을 할 때 인서트 명령을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일괄 처리도 할 수 있어요. 일괄 처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자, 일반 텍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텍스트를 데이터베이스 안에 집어넣는다라든지 자, 그러한 내용으로 3강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다가 자, 이거 같이 연결하면은 아마 쉬는 시간이랑 좀 겹칠 거기 때문에 예,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좀 이따 다음 수업에 이 내용 3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